굿걸에서 배드걸로 추악한 실태가 드러난 40년대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그리고 악마적 모성애의 소유자 조앤 크로퍼드 이야기입니다. 1904년 혹은 1905년 3월 23일 미국 텍사스의 산안토니오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조앤 크로퍼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고 이후 그녀의 어머니는 극장을 운영하던 헨리 카신과 결혼하여 크로퍼드는 그가 친아버지인 줄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카신과 함께 살 때는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고 어릴 적부터 끼가 많고 발레리나가 꿈이었던 조앤은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싫어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깨진 우유병에 발을 다쳐 1년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후 건강하게 회복되었지만 열정의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이후 카신이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면서 조앤 엄마는 가족들을 이끌고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로 이사했습니다. 조앤은 친오빠에게 카신이 친부가 아니란 말을 들었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중이 더 놀란 것은 조앤이 11살 때 카신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엄마가 바로 이혼을 한 것입니다. 조앤의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비좁은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조앤이 친오빠와 위험한 관계에 놓이게 되자 그녀의 엄마는 오히려 모든 가난과 불행의 원인을 조앤 탓으로 돌리며 학업보다 돈벌이에 동원됩니다. 참고로 조앤의 오빠도 배우로 활동했지만 별 볼 일 없어 갖은 허드렛 일을 하다 병으로 죽어갔는데요. 죽을 때까지 조앤은 오빠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다양한 남자를 만나고 다녔고 여기저기 전전하다 세인트루이스로 이사해 그곳 사립학교에서 세탁일을 하였는데요. 조앤도 그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엄마를 도와 온갖 잡일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의 근로학생 같은 거였는데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을 리 만무였고 학교에서 조앤은 지독한 왕따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진 구박과 혹독한 노동에 대한 후유증으로 배우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손을 씻는 등의 심한 결벽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소외와 학대 그리고 애정결핍은 그녀 연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녀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924년 조앤은 합창단 댄서로 일을 처음 시작하여 1925년 영화 배우로 입성하게 됩니다. 1920년대는 플래퍼걸 그러니까 말괄량이 컨셉의 여성들이 붐을 이뤘는데요. 그 중에서 조안 크로포드는 압도적으로 활달하고 눈에 띄는 전형적인 플래퍼 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중은 조앤이 플래퍼걸의 대표로 대두된 클라라 보우를 능가하는 플래퍼걸이라며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춤을 잘 췄기에 더욱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미국은 온 국민이 춤바람이 났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조앤 크로퍼드는 20대보다 30대 이후에 더 잘 나가게 됩니다. 유성 영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무성 영화 배우들이 도태되었지만 조앤은 누구보다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녔고 치열한 자기 관리로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유행이 지나면서 조앤 크로퍼드도 시대에 맞게 변신하였고 그녀는 보다 우아하고 착해 보이는 굿걸 이미지로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배움이 없어도 특유의 영악함으로 지성미를 장착했고요. 외모도 분위기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펙 좋은 베티 데이비스와 그렇게 앙숙으로 지낸 것도 있고요. 조앤 크로퍼드의 배우 수명은 파격적일 정도로 꽤 오래 갔습니다. 자그마치 45년 동안 최고 스타로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1940년대도 시대에 맞게 이미지를 변신할 줄 알았고 대중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배우로 군림하였고 업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연애사에 관해 결혼은 안 했지만 최고의 불륜 커플로 오랫동안 사이가 좋았던 클라크 게이블과의 스토리도 빠질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마지막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조앤의 학창시절이나 무명시절 만났던 여러 음악가들을 비롯한 결혼 관계 등은 생략하고요.
조앤 크로퍼드는 공식적으로는 4번의 결혼을 하였고 3번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결혼 기간은 남편마다 4년을 넘기지 못했고요. 마지막 남편은 최고로 사이가 좋았지만 4년 후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더글라스 페어 뱅크스 주니어하고는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였는데요. 그의 부친이 워낙 유명한 대배우였고 조앤은 그러니까 배우 명문가에 시집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나이차가 얼마 안 나는 당대 최고 배우 메리 픽포드가 몇 번째 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그녀가 자신을 할머니로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조안은 유산이 아닌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와 이혼 전부터 그 유명한 클라크 게이블과 연애가 시작됩니다. 조앤은 이혼 후 클라크 게이블과 결혼하고 싶었으나 클라크 게이블의 이혼이 쉽지 않았던지 평생 그의 연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앤은 유복한 집안의 교양 있는 배우로 정평이 난 프렌쇼 톤과 1935년 재혼합니다. 하지만 조앤은 톤과의 사이에서 2번의 유산을 경험한 후 영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톤이 다른 여배우와 외도한 사실을 목격한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혼자 살면서 그녀는 자신의 기분 전환 혹은 이미지 변신을 위해 슈퍼맘이 되기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첫 번째 아이는 1940년에 입양한 크리스티나입니다. 1942년 입양한 두 번째 아이 크리스토퍼는 친모가 다시 데리고 갔는데요. 어떻게 알고 다시 데려갔는지도 의문이 들어 찾아봤더니 당시에도 싱글녀가 입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기에 지인에게 부탁하여 데려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입양해도 애정 결핍이 사라지지 않은 38배 조앤 크로포드는 1942년 충동적으로 3살 연하의 조연 배우 필립 테리와 만나자마자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하는데요. 남편 필립 테리의 이름을 딴 8살짜리 아이를 필립 테리 주니어라고 지었습니다. 필립이 조앤의 남편인 동안에는 철저하게 조안의 몸종으로 살았고요. 조앤은 그와 이혼 후에는 수많은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의 환호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중에는 펩시콜라의 광고 모델로 시작한 제임스 딘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릴린 먼로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헐리우드에는 금기시된 것들은 다 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남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다닌 모양입니다. 물론 찾아보면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나오긴 합니다. 그녀의 10대 시절은 누구보다 가난했고 불행했으며 의붓 아버지의 친오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 동네 청년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가 동성애자였고 이후 그녀의 정체성을 바이섹슈얼리티로 만들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코러스걸 시절에도 매춘 혐의로 체포된 경험은 애교로 보일 정도입니다. 수많은 스캔들 그리고 눈이 너무 커서 그런지 센 이미지가 강해서 이를 만회하고자 그녀가 모색한 일은 지속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으면서 이름 가지고 장난만 쳤습니다. 테리와 이혼한 후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크리스토퍼 크로포드로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 신디와 캐시를 입양하면서 쌍둥이도 아닌데 쌍둥이로 키우게 됩니다. 거기에 흰 강아지까지 키웠으니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후 그녀는 슈퍼맘의 표상이 됩니다. 이쯤 되면 그녀에게 어떤 이상한 강박이나 결벽이 느껴지는데요. 조앤 크로퍼드는 일생 동안 남이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당시 헐리우드 배우들이 죄다 까탈스럽고 변덕스럽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녀는 거기에 더해 예민한 결벽증까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배우 험프리 보가트는 조앤 크로퍼드를 끔찍히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싫어하는 만큼 인기가 있는 스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험프리 보가트는
잉그리드 버그만도 싫어했다고는 하지만요. 조앤은 클라크 게이블하고는 죽을 때까지 사이가 좋았다고 하고 1955년 50 넘어 결혼한 그녀의 네 번째 남편하고도 관계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남편은 당시 펩시콜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엘프레드 스틸이었습니다. 둘은 활발하게 펩시 홍보에 주력하였고 성과도 좋고 사이도 좋았지만 4년 후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스틸이 죽자 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니코틴 중독자가 되었고 이것이 병으로 진전되었던지 1977년 5월 10일 사망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사망날이 마지막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이었기에 자살이란 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암을 앓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세상 완벽하고 바람직한 어머니상을 보여주던 헐리우드 최고 여배우 조앤은 죽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입양아가 그녀에 관해 도끼 어린 폭로를 한 책을 출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앤에게 어릴 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심한 학대를 당했다고 하였고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도 1908년생이 아닌 1904년생이라고 하였고요. 또한 자신과 크리스토퍼를 밤에 화장실에 갈 수 없게 침대 위에 묶어두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조앤의 결벽증에서 비롯된 난폭함과 예민함의 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그녀와 절친한 동료 배우 캐서린 헵번이나 머나로이 등을 비롯해 그녀의 쌍둥이 자매로 자란 캐시와 신디는 크리스티나와 정반대 얘기를 하였는데요. 나이차가 있는 쌍둥이 자매를 더 예뻐했을 법도 했겠죠. 하지만 실제 쌍둥이가 아닌데도 쌍둥이라고 설정하고 키운 조앤을 상상하면 뭔가 깨름칙합니다. 또한 그녀 생전에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자식들이나 조페는 왕눈이라고 그녀를 조롱한 이유를 대중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조앤이 자신을 죽을 만큼 때렸다고 하였는데요. 9살 때 욕실 바닥에 비누 자국을 남겼다는 이유로 파우더 통으로 맞은 사례를 들 때 그녀의 결벽증과 강박증, 그리고 포악한 기질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에피소드는 크리스티나가 1960년대 말에 연기자로 데뷔해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그녀와 적대적으로 경쟁한 사실입니다. 중간에 크리스티나가 수술로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조앤은 35세의 나이 차이에 전혀 닮지 않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할을 대신 맡겠다며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크리스토퍼와도 냉랭한 관계였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이 인사차 들렀는데도 내쫓은 일은 유명한 일화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그녀가 아이들을 학대한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1945년 그녀에게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밀드레스 피어스는 잔인한 모성애를 다룬 엄마 이야기였는데요. 조앤은 인터뷰 중에 자신도 아이들의 볼기를 매일 때린다며 아이들이 신사숙녀로 키우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더 가혹하게 첫째와 둘째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볼기를 때리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물론 그 시절 어린아이들이 많이 맞고 자라긴 했지만요. 그녀의 잔악성에 관해 가장 소름 끼쳤던 부분 중 하나는 크리스티나가 실수로 동생 크리스토퍼의 손을 문틈에 끼게 한 적이 있는데 조앤은 크리스티나에게 똑같이 응징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왼손잡이 크리스토퍼를 교정하려고 노력한 가운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음식물을 집어 던지곤 했다고 합니다. 세탁일을 했던 엄마와 일을 거들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세탁소에서 주는 철사 옷걸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부터 잘 때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도 금지 사항에 넣고 묶인 채 잠을 자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앤은 유산도 크리스티나와 크리스토퍼에게는 한 푼도 안 주었지만 쌍둥이 자매에게는 각각 77,500달러를 증여하고
나머지는 친구들 및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어릴 적 안 좋은 경험으로 더러운 것과 무질서에 대한 증오가 있던 조앤이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불만이 가득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입양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폭군처럼 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앤은 대중에게 특히 자신의 팬들에게 무척 친절했고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애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난히 매너가 좋다거나 많은 아이를 입양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국내외 유명인들을 보면 괜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배우로서 조앤은 아름다웠고 재능이 있었고 좀처럼 늙지 않은 마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골은 남편 엘프레드 스틸 곁인 뉴욕의 묘지 지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